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박선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 하는데 40대 중반에 들어선 저에게도 상식 밖의 엄청난 일들이 폭풍처럼 몰려왔어요. 평범한 저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제 일이지만 신통방통한 이 얘기가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서 글로 옮겨보려고 해요. 끝까지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세상에는 오만 가지 일들이 다 일어나는구나 하고 간접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어려움 없이 자라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하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공무원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가 사업하는 남자와 연애를 하는데 왠지 불안했어요. 혹시나 부도가 나면 영화나 드라마처럼 집달리들이 집에 찾아와 세간살이들의 빨간 딱지들을 붙이고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앉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요. 그런 불안감을 안고 결혼까지 했는데 막상 사업가 남편과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군요. 돈 잘 버는 사업가 남편 만나 사니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세상 편하더군요. 지금까지 그 여유로움 속에서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여유롭게 살고 있죠. 단 하나 아이가 안 생기는 거 말고는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만 마음고생하는 것 같지 남편은 그리 아이를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나이가 나이인 만큼 자연스럽게 아이도 포기하고 어느덧 40대 중반에 이르렀더군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이고요. 스크린 골프장을 5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도 번화가 노른자 건물에만 5개 지점이고요. 합쳐서 월 매출이 1억 나올 정도이니 사장 소리 들어도 어색하지 않죠? 처음 골프 연습장 1개를 오픈했을 때는 잘 될까 자신이 없었는데 골프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2개, 3개로 점점 연습장을 넓혀나갔죠. 남편이 그러더군요. 봐, 내 축이 맞지? 내가 세상 보는 해안이 좀 있다니까. 골프가 대중화가 될 거라고 내가 말해도 당신 안 믿었잖아. 그런데 봐. 이제 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 스포츠가 됐다고. 남편은 이렇듯 사업의 촉과 일에 추진하는 추진력은 있지만 한마디로 성질은 지랄 맞아요. 성격이 급해서 불같고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해요. 남의 눈을 의식한다거나 배려 같은 건 전혀 없는 아나무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한번 마음먹은 일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내죠. 그리고 저는 꼼꼼한 편이죠. 일의 시작은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끝도 항상 생각을 하죠. 남편도 이런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일을 맡기곤 했습니다. 남편은 지르고 저는 마무리를 잘하고 어쩜 그런 점이 잘 맞아서 지금의 5개나 되는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과정에서 저의 공로가 컸다고 남편도 인정을 하죠.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해서 제법 경제 흐름과 세무 관련 일도 곧잘 알죠. 당신하고 내가 사업 한상의 커플이네. 앞으로도 당신에게 모든 일을 위임할 테니까 힘들면 직원 1명 채용해서 월급 주고 확실하게 일 처리하라고. 그래서 저는 대학 후배인 윤정이와 함께 사무실을 하나 얻어 본격적으로 사무실 관리며 직원 관리, 그리고 비품 관리도 하며 세금 문제이며 직원 월급 정산 등 뒷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다른 주부들은 자녀에게 쏟을 여력을 저는 일에 쏟았어요. 일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딴짓하는지도 몰랐죠. 이 얘기는 차차 풀어갈게요. 그리고 남편의 특징, 또 하나를 말하자면 남편은 건강염려증 환자예요. 아주 중증이죠. 부모님 2분이 다 50대 초반에 그것도 암으로 돌아가셔서 혹시 암이 유전일까봐 건강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죠. 입에 들어가는 거는 좋은 것만 먹고 매일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됐죠. 누군가가 그러대요. 하느님은 다 주지 않는다고요. 그 말이 정말 맞나 봐요. 남편의 사업이 절정에 이르자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군요. 정기건강 검진을 했는데 남편의 신경기능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렇잖아도 근래 기력이 없고 괜히 구토가 난다고 하더니만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의사 말이 신장에 질환이 있다면서 이식을 하라고 하네요. 의사에게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은 호들갑을 떨었죠. 건강염려증 환자이니 오죽하겠어요?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의사 말이 끝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내 마누라 신장 당장 떼다가 내 몸에 넣읍시다. 마누라 혈액형이 나랑 같으니 문제 없을 거요. 빨리 마누라부터 검사해봐요. 그리고 내일 수술 날짜 잡으세요. 아니요, 지금 당장 가능하죠? 누가 들으면 의사인 줄요. 남편의 이런 명령조 말투에 의사도 황당했고 저도 황당했죠. 아니, 황당했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죠. 제 신장은 남편의 말 한마디면 떼었다 붙였다가 가능한 건가요? 나 신장 하나밖에 없어.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신장 질환을 앓으셔서 내가 신장 하나 떼서 드렸잖아. 우리 엄마도 많이 아프셨던 거 당신 기억을 못하나 보네. 결혼 전에 문병까지 와놓고선.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친동생들에게 전화를 돌리더군요. 형이 신장이 망가져서 기증자가 필요하다. 와서 검사해보고 수술 가능하다고 하면 신장 하나만 놔주렴. 수술비 일절 내가 대고 수고비로 500만 원 챙겨줄게. 어때? 괜찮은 거리지? 형, 제가 미쳤어요? 형한테 제 신장을 주게. 설사 제 신장이 형이랑 맞다고 해도요. 저 절대 안 줍니다. 형은 제가 힘들었을 때 도와줬어요? 남보다도 더 못되게 굴었잖아요. 500만 원 형 다 가지시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재수 없으니.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바로 첫째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나 첫째 여동생도 둘째 여동생도 셋째 여동생도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두 다 거절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남 삼녀의 장남인 남편은 동생들에게 신용을 얻지 못했죠. 시부모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가로채다시피 가져놓고서는 동생들이 도움의 손길을 건넸을 때 아주 매몰차게 굴었거든요. 지금이야 유산을 법적으로 나누어 갔지만 예전에는 그런 법이 없어서 부모가 마음만 먹으면 장남에게 훨씬 많이 상속을 해줄 수 있었잖아요. 남편이 지금 이룬 부는 3할이 유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놓고서 남편은 동생들에게 너무나도 매몰차게 굴었죠. 10년 전쯤 일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물품 대금이 당장 필요하다면서 남편에게 연락을 했었죠. 형, 미안한데 1억만 빌려줘요. 형편 되는 대로 바로 형 돈부터 갚을게요. 정말 다급해서 그래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형님. 하며 간절하게 애원했지만 남편은 단 1초의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나 돈 없다. 그리고 1억이 있다 한들 다 망해가는 공장에 뭘 믿고 1,000만 원도 아닌 1억을 빌려주냐? 그건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지. 이참에 아예 공장 처분하고 남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해. 네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하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 후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애지중지 키운 공장에 부도가 났는데도 남편은 먼 산 불구경하듯 하더군요. 그 이듬해 첫째 여동생의 아들이 축구를 하다 다쳐서 당장 수술을 해야만 했죠. 당시에 실손보험을 넣어두지 않아서 수술비가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당장 현금 좀 빌려줄 수 있냐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얄짤없는 남편이었죠. 이자 주면 생각해볼게. 선이자 떼고 이자 10% 준다고 하면 빌려주고. 뿐만 아니라 둘째 여동생 남편이 실직해서 생활비 조금 빌려달라는데 누군 돈을 쌓아두고 사는 줄 아니? 나도 생활비 없어. 네가 나 좀 빌려다오. 하면서 도리어 앓는 소리를 하지 않나. 또 셋째 여동생이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자금을 조금만 빌려달라는데 아예 없다고 하더군요. 뻔히 잘 사는 거 형제들이 다 아는데 이럴 때면 제 낯이 다 뜨거워지더군요. 동생들에게 그리 야박하게 굴었으니 이런 반응은 당연한 거죠. 큰오빠가 아프든 말든 관심도 없다는 동생들의 말에 화살이 저에게로 날아왔어요. 남편이 아프면 마누라가 신장 하나는 말하지 않아도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혈액형도 같으니 딱이구만. 그런데 뭐? 신장이 한 개밖에 없어? 하여튼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남편의 이 말이 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어요. 대체 몇 번을 말해? 누가 주기 싫어서 안 줘?
엄마 아팠을 때 수술했다니까. 남편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나는 이제 마누라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 인정머리 없는 년은 이제 내 마누라 아니니까 내 눈에 띄지도 마. 하고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제 말만 하고는 혼자서 쏙 가버리는 겁니다. 거리의 사람들에게 어찌나 민망하던지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부끄러워서 얼굴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렇게 병원을 나와 각자 이동해 집에 들어와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고 안방을 들어갔는데 남편이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한마디 하려고 막 말을 시작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시작하더군요. 너 아직 안 나갔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같은 말 그만 좀 번복해. 아프면 아픈 사람답게 입 다물고 있어. 이 사람이 참... 그냥 내뱉은 말 아니라니까. 부부가 말이야.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없다면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 당장 짐 싸서 나가. 하면서 제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순간 병원에서부터 하던 나가라라는 그 말이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었나 머릿속에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제가 헷갈려 한다는 걸 알았는지 다시 못을 박아 얘기하더군요. 내게 지금 필요한 건 신장이야. 그거 줄 수 없음. 내 마누라 자격 없어. 그러니까 넌 이혼감이야. 당장 꺼져. 꺼지라고. 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순간 열이 뻗쳐올랐어요. 이 말을 듣고 열이 뻗쳐오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죠. 내가 왜 나가? 신장 안 졌다고 쫓아내? 그게 이혼 사유야? 말도 안 돼. 그리고 내가 신장이 2개인 것도 아니고 한쪽 신장은 엄마 아팠을 때 떼드렸다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무작정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몇 번이나 말하라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당신이 접어. 당신이 나가서 신장을 돈 주고 사든가 말든가 해. 아픈 사람에게 이런 얘기해서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먼저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이런 말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대판 말다툼을 하고 나서 남편과 각방을 쓰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가 자꾸 찝찝했어요. 제가 베개를 들고 안방을 나오긴 했지만 각방을 쓰는 게 왠지 남편의 의도된 계산 속에 제가 놀아난 느낌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화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지내는 안방으로 제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기에도 멋졌고요. 옛말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가 각방을 쓰는 거 아니랬잖아요? 이렇게 각방을 쓰다가는 점점 남편과 사이가 틀어질 것만 같았지만 다시 안방으로 들어갈 적당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어정쩡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죠. 그 사이 남편은 신장 이식을 할 뇌사자 기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았지만 순번이 되려면 아직도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성질 급한 남편은 이러다 신장이 망가져 죽는 게 아니라 혈압이 올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든 마음만 먹으면 하고야만 하는 성격인 남편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장을 구해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 느낌이었을까요? 요 근래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신장 수술을 당장 못해서 곧 죽을 것만 같다더니 일상이 다시 예전과 같았고 예전보다 얼굴이 더 뽀여 보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이 사람이 어디서 신장을 구했나? 당최 남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서 하루는 그 마음을 좀 떠보려고 했죠. 몇 달째 서로가 서로를 유령 취급하다가 제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여보, 신장에 좋은 음식들이래요. 먹어봐요. 하고 아침 밥상을 차려줬더니 남편이 눈을 위로 치켜뜨며 그러더군요. 너 아직도 내 집에서 안 나갔냐? 내가 저번 주까지 방 빼라고 했잖아. 대체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먹어? 하는데 그 순간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이번에는 남편 말끝이 달라도 뭔가가 정말 달랐어요. 남편에게서 여자를 만나는 촉촉한 냄새가 확 풍겼죠. 순간 저도 모르게 정신이 바짝 들면서 대차게 나가버렸죠. 미쳤어? 내가 이 집에서 왜 나가?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냐고. 난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니까 당신이 나가든가 해.
다시 말하지만 내 신장은 한 개야. 한 개 당신 주고 나면 나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돼. 내가 신장을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고. 이미 우리 엄마 줘버렸는데 어쩌라는 거야 대체. 당신도 때를 쓸 껐어. 해도 아니고 말이야. 이제 그만 좀 하자고 제발. 그런데 이 사람이 제 말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제가 한마디 던지면 두세 마디 던지던 사람이요.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휘파람만 부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을 하더군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가 싸우자고 말을 건넸으면 뭐라고 대꾸가 있어야 할 텐데 아예 제 말을 무시하는 남편에게 열이 받아서 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은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남편은 보름이 지나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요번처럼 보름 이상 외박을 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남편 하는 짓으로 봐서는 걱정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픈 사람이라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부부의 연이 끊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뭔가 찝찝하고 이상한 예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모로 기분이 이상야릇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나 남편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전화기를 바라봤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저에게 전화 연락 한 통 없었어요. 여러 생각 끝에 저는 제가 한 수 접고 남편을 찾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일단은 5개의 골프 연습장 가운데 남편이 가장 자주 머무는 골프 연습장을 찾아가 봤어요. 그 시간 남편은 없고 직원 혼자서 회원에게 레슨을 보고 있더군요. 직원에게 물었죠. 사장님은? 제 질문에 직원 하는 답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사장님이요? 병원에 계시죠? 입원하셨잖아요. 입원을 했다고? 진짜? 네, 전 그렇게 들었는데. 사모님, 진짜 모르셨어요? 사장님 수술 받으셨잖아요. 저는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수술을 받았다고? 정말? 언제?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죠. 제가 꼬치꼬치 캐묻자 직원은 뭔가 숨긴 듯 하면서 내빼버리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있었을 망정 남편인데 그것도 아픈 남편인데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갔어야 했나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간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제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남편이 야속하기도 하고 여러 마음들이 교차하더군요. 그러다 결심했어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기로요. 수신 버튼을 눌렀죠. 혹시나 수신 이내에 저를 확인하고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저는 다짜고짜 궁금한 것부터 물었죠. 당신 어디야? 제가 묻자 남편은 아주 뻔뻔한 목소리로 직원이 말한 대로 답을 하더군요. 어디긴 어디야 병원이지. 하는 겁니다. 순간 또 마음속에서 주먹만한 뭔가가 올라와 확 내질러버리고 싶었지만 제가 궁금한 게 더 많기에 참아야만 했죠. 수술했다는 얘기를 직원에게 이미 들었지만 모르는 척 물었어요. 신장 기증자 기다리는 거지? 병원에서는 얼마나 더 기다리래?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아주 능글맞은 목소리로 뭔 소리야? 수술 받고 회복하는 중인데. 설마 했는데 직원 말이 맞았구나 하며 저는 바로 되물었죠. 무슨 수술? 너 자다가 봉창 두들기냐? 무슨 수술이겠어? 신장 이식 수술이지. 내가 받을 수술이 뭐 또 있겠냐?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신장 이식 수술을 했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그럼 대체 누가 신장을 준 건데? 그런 사람 있어. 마누라도 안 준다는 신장은 내 말 한마디에 당장 내주더라. 이제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죠. 모든 게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남편의 지금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진짜 이 인간이 신장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야? 이제야 남편이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아주 도끼 어린 목소리로. 알아서 뭐하게?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년이야.
하고는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던지는 거예요. 뭘까 하고 봉투를 열어봤는데 순간 저는 뒤로 나자빠질 뻔했죠. 이혼 서류인 겁니다.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저에게 던져준 거였어요. 완전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의 이런 일방적인 행동에 짜증이 확 밀려왔어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켜가며 얘기했죠. 당신 정말 웃긴다. 내 몸에 하나 남은 신장 그거 안 줬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나는 신장이 한 개뿐이라고. 그걸 당신 주면 나 죽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어차피 엎질러진 물 등신처럼 당하지 말고 마음속에 있는 말들 죄다 퍼붓자 싶더군요. 당신한테 이혼은 그렇게 쉬운 거야? 어린애 이름이야? 말끝마다 이혼. 나는 이혼 못해. 내가 이혼을 왜 해야 해? 신장 안 줬다고 그게 이혼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럼 내가 억지인지 당신이 억지인지 어디 한번 물어보자. 법이 당신 말이 맞다고 손들어주면 내가 미련 없이 그때는 이혼해 줄게. 저는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얘기하고 병실을 나왔죠. 그 뒤로 남편이 수술한 곳은 잘 아물었는지 퇴원은 했는지 모든 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속으로는 엄청 궁금했지만 이제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죠. 남편은 진작에 아파트를 얻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더군요. 어떻게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지내는 걸 알았냐고요? 일전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려준 그 골프장 직원놈이 저한테 꼬리를 잡히는 바람에 술술 불게 되었었죠. 며칠 전 업무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또 남편이 자주 머문다는 그 골프장에 갔었죠. 일 처리를 다 마치고 별 생각 없이 그 직원놈에게 물었죠. 사장님은 어디 가셨어? 그랬더니 이 직원놈이 그만 실수로 둘째 사모님이랑 방금 나가셨는데요? 하고 은연중에 말을 뱉어버린 겁니다. 뭐라고? 둘째 사모님? 했더니만 그제 이 직원놈이 정신을 차리고서는 실수예요 사모님. 그게 아니라 둘째 사모님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직원놈은 둘러댈 말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더군요.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제 눈에 딱 걸리고 말았죠. 너 이놈 딱 걸렸다 하며 저는 횡설수설하는 그 직원놈을 개처럼 물어뜯었죠. 너희들 다 한통속이었구나. 너희들끼리는 그녀를 둘째 사모님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럼 나는 큰 사모님이라고 부르니? 나만 몰랐네. 직원들이 부르는 내 호칭을 나만 몰랐어. 그랬더니 이놈이 사모님 잘못했어요. 사장님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큰 사모님 제발 부탁인데요. 절대 제가 그랬다고 사장님께 말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사모님. 제 입장에서는 둘째 사모님 얘기를 누구에게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 연놈을 잡아서 족치는 게 문제였죠. 이렇게 억울할 수가요. 세상에나 이 남편놈이 골프 연습장이 5개나 되도록 나한테 뒤처리는 다 맡겨두고 재미는 다 보고 다녔더군요. 저는 뒤늦게 사업하는 재미를 알게 돼서 일에 푹 빠져 살았는데 남편이란 놈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집질을 하고 있었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가는 죽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하지만 열받아 죽으면 저만 억울하죠. 저는 심호흡을 해가면서 제 스스로를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그리고 그 길로 골프 연습장에서 나와 흥신소를 찾아가 뒷조사를 부탁했죠. 흥신소에서는 금방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 애첩에 그렇고 그런 사진들을 흥신소 직원이 제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됐다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고 싶진 않았어요. 두 연놈들의 사진을 보는 순간 제가 화병이 나서 뒤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두 사람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흉측한 짓을 제가 해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괜히 그런 짓을 했다가 교도소에 갇히고 인생을 종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두 연놈들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이제 됐다고 돌려보냈어요. 돈에 있어서만큼은 민감한 남편인지라 돈이 아까워서 바람 피울 놈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자 살림까지 차리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남편을 몰라도 한참을 몰랐더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간 내가 너무 남편을 믿었나? 남편의 한쪽 면만 봤나? 내가 너무 안일했나?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오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급해지더군요. 그런 가운데서도 남편은 당장 이혼을 해달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서 저를 닥달하더라고요. 너 대체 언제까지 삐될 거야? 네가 버틴다고 해서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설 일 없어. 이런 철두철미하게 매듭 딱딱 잘 지으면서 왜 이혼에 있어서는 미적거리지? 나한테 미련이 남아있나? 그건 네 착각이야. 내 마음 다시 돌아설 일 죽어도 없으니까 빨리 해결하자. 남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더더욱 죽어도 이혼을 못한다며 버티고 버텼죠. 이 연놈들한테 쉽게 이혼해주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되는 거니 시간을 끌면서 피를 말리고 싶었죠. 그리고 변호사도 고용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남편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변호사도 그러더군요. 일부러 시간을 끌어서 남편분이 사모님의 조건에 타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그쪽에서 이혼만 해주면 뭐든지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꽤나 흘러갔을 즈음이었어요. 제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는 직원이자 친한 동생 윤정이가 제 집 근처에 왔다면서 느닷없이 잠깐 제 집에 들른다는 거예요. 윤정아, 미안한데 다음에 와.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마음에 여유가 없네. 그리고 화장도 안 하고 맨 얼굴이야. 괜찮아. 언니 화장 안 한 얼굴 내가 안 봤을까 봐? 우리끼리인데 뭐. 요 근처에 왔다가 언니 생각이 나서 그러는 건데 잠깐 언니 얼굴만 보고 갈게. 그러고 보니 언니 요즘 나한테 너무 튕기는 거 아니야? 개집애 웃긴다. 튕기긴 누가 튕겨. 자기가 바쁠 때는 내가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더니. 좋아, 그럼 잠깐 올라와서 차나 한잔 마시고 가. 윤정이는 제 결혼식 때 부케도 받았던 후배이고 다니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잘려서 쉬고 있을 때 제 사무실에 데리고 와서 일도 주고 월급도 줬던 그런 동생이죠. 모르는 사람을 직원으로 쓰느니 직장에서 억울하게 잘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믿을 만한 동생을 직원으로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 우리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틈틈이 원래 하던 일을 알아보라고 시간도 만들어줬죠. 그렇게 윤정이는 제 사무실에서 1년을 일하다가 다른 곳으로 취직해서 원래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윤정이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면서부터 일 때문에 자꾸 바쁘다는 둥,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는 둥, 그래서 10개월 정도는 못 만났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윤정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녀의 배가 만석이더군요. 놀란 제가 물었어요. 뭐야? 결혼식에 나를 초대 안 한 거야? 아님 혼전 임신인 거야? 임신하고 배가 불러올 때는 언니한테도 감추고 다녔어.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고 첫 임신이라 그런지 괜히 쑥스럽더라. 그래서 언니가 볼까봐 사무실도 그만둔 거였잖아.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그래서 만삭된 내 배를 언니한테 당당하게 보여주려고 직접 온 거야. 언니, 나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저는 덤덤하게 물었어요. 그래? 누군데? 궁금하다. 눈이 눈썹 위에 있어서 매번 소개팅을 해줘도 양이 안 찬다더니 결국은 찾은 거야? 대체 어떤 남자길래 우리 윤정이의 높은 콧대를 꺾었을까? 그래서 말인데 언니 이혼 좀 해주라. 나 지금 너무 행복한데 서류 정리가 아직 안 됐네. 아이도 곧 태어나는데 호적에 올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리할 건 정리하고 시작할 건 시작해야지.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임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갑자기 왜 나더러 이혼을 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야. 인연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만 낭비했지 뭐야. 등잔 밑이 어두웠더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언니 남편이 이제 내 남편이라고. 윤정이가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윤정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윤정이는 저 보란 듯이 전화기 화면을 내 눈앞에서 보여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남편이 또 전화했네. 아무튼 날 가만히를 안 둬요. 수신인 이름이 내 남편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리고 화면에는 내 남편과 윤정이가 입술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버젓이 보이더군요. 속으로 그랬죠. 유치하게 놀고들 있네 하고 콧방귀를 꼈죠. 그랬더니 윤정이 인연이 저 들으라는 식으로 여보, 저녁에 동태찌개 시원하게 끓여놓을게. 일찍 와요.
사랑해요. 윤정이는 코맹맹 소리로 전화를 받고 나서 야고르지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왜 모르는 척 그래? 언니 머리 좋잖아. 좋은 머리로 금방 상황 파악했지? 이제는 언니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인 거. 그러면서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서 제 앞에 내밀더군요. 윤정이는 제가 어떻게 나오나 눈을 내리깔며 저를 보고 있고 저는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지으며 콧방귀를 뀌면서 얘기를 했죠. 윤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고서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엎드려 절까지 했죠. 그리고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도장을 가져와 윤정이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윤정아, 뭐 더 필요한 건 없니? 하고 저는 호의를 베풀었죠. 제가 왜 그러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윤정이는 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여유 있게 말하더군요. 역시 언니는 예나 지금이나 내 호구야. 한마디로 언니는 덜 떨어진 년이라고. 남편을 뺏기고도 웃음이 나와? 내가 언니 남편 뺏었는데 그렇게 좋아? 하고 윤정이는 이혼 서류를 챙기며 가겠다고 일어서더군요. 내 집까지 만삭의 배로 귀한 발걸음을 했는데 그냥 빈손으로 보낼 수가 있어야죠. 윤정아, 몸도 무거울 텐데 여기까지 와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보내기 아쉬운데 언니가 선물 하나 줄게. 하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내밀었죠. 집에 가서 들어봐. 녹음 파일이야. 꼭 들어봐야 해. 했더니 윤정이가 얼떨떨해하면서 작은 상자를 받아들고는 내 집에서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제 발로 나가려고 제 짐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제 짐들을 챙기러 온 거였어요. 주섬주섬 제 물건들을 챙기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 같은 돈 많은 남자랑 이혼해서 좀 아쉽지? 네 주제에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또 만나겠니?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그래도 내가 인간이 괜찮아서 재산 분할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위자료도 나름 많이 챙겨준 줄 알아. 하여튼 거머리 같은 년, 진짜 독한 년이야.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 때까지 버틴 거 보면. 남편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듣고 보니 화가 나더군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네 돈 주는 것처럼 얘기한다? 골프장 5개가 되도록 누가 뒤처리 다 했는데 이분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 골프장 내가 다 키운 거나 다름없잖아. 내 목 내가 챙긴다는데 누가 뭐래? 착각하지 말고 살아. 서류 정리 다 됐고 각자 짐 다 챙겼고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지? 아무런 미련 없이 얘기를 하는 제가 이상했던지 남편이 제 눈치를 살짝 보더군요. 뭐 질질 눈물 콧물 짤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제가 원하고 바라던 일이 제 눈앞에서 펼쳐지게 됐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현관문 벨이 울리더군요. 안 봐도 뻔하지만 저는 후다닥 달려가서 현관문 비디오를 확인했어요. 윤정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타이밍 맞게 해줘서 고맙다 윤정아. 속으로 말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냈죠. 저는 문을 열어주고 윤정이를 반갑게 맞이해줬어요. 그런데 윤정이가 저는 본체만 취하고 달려가서 남편 머리카락을 쥐어뜯어버리더군요. 이 나쁜 새끼 그동안 나를 흠모해왔다고? 이혼하고 애 낳고 오손도손 살자고 하더니 이거였어? 미친놈! 나한테 필요한 건 신장 하나였구나. 나쁜 새끼인 줄은 애초에 알았지만 이런 개새끼인 줄은 정말 몰랐네. 너 같은 놈한테 속은 내가 미친년이지. 윤정이가 저를 찾아왔던 날 제가 윤정이에게 주었던 작은 상자. 그게 바로 비밀의 상자였어요. 사실 윤정이가 저를 찾아오기 얼마 전 남편과 의절했던 친구가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 사람 역시 사업을 하는 친구이고 돈이라고 하면 간도 쓸개도 빼주는 인간인데 그 친구에게 남편이 뒤통수를 친 거였어요. 질 나쁜 두 인간들끼리 의형제를 맺자 어쩌자 하더니만 의형제는커녕 결국은 돈 문제로 의절을 하게 됐더군요. 그런데 그 친구 놈이 의절하는 걸로도 성이 풀리지 않았는지 저를 찾아와서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간 남편의 구린 것들을 미주알고주알 얘기해대는 겁니다. 저는 그때 이 남편놈 친구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죠. 그런데 딱 저에게 필요한 내용을 이 남편 친구놈이 슬슬 불더군요. 재수씨, 그 미친놈이요? 어떤 짓까지 한 줄 아세요?
재수 씨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 있죠? 이름이 조윤정이라던가? 그냥 꼬셔서 신장이식 수술 받고 나면 버릴 거라고 합디다. 윤정이 빚 갚아주면서 평소에 너를 눈여겨봤다는 둥, 너와 같은 마음이라는 둥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친년이 돈에 눈이 멀어서 신장 하나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신장이 뭡니까? 간이고 쓸개도 빼주겠던데요? 미친년. 신장 수술하면 버려질지도 모르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년도 정말 이상한 년이에요. 이 자식이 돈 좀 있다고 전부터 이 자식 앞에서 꼬리를 치는데 제 눈에도 다 보입디다. 재수 씨만 없어봐요. 아주 끼 부리는 게 아휴 낯간지라서 정말. 윤정이라냐는 남 탓할 것 없어요. 지 꽤 지가 넘어간 거지. 와, 여기까지 남편 친구놈의 얘기를 듣는데 남편과 윤정이한테 받은 배신감 때문에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군요. 그런데 다음 얘기를 듣고서는 화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게 제 살 길을 만들어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자식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신장 하나 떼주면 그 미친년 버릴 거면서 한다는 소리가 신장 이식 받고 건강해지면 마누라랑 이혼할 테니 재혼해서 아이도 낳고 떵떵거리며 살잖아요. 그러면서 프로포즈까지 하던데요. 재수 씨 사이에서는 애 없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놈이 애가 절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미친년이 혹시나 신장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할까봐 애가 짜고 발목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이 미친놈 정말 인간도 아닌 상놈이에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저에게 더 얘기해 주었죠. 재수 씨,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이 자식 그 신장 준년 말고 진짜 상간녀는 따로 있어요. 벌써 두 집 살림하던 자식이었다고요. 재수 씨 이것도 모르고 있었죠? 금시초문이죠? 죄송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간 저도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재혼하고 싶었던 애첩은 윤정이가 아니라 진짜 다른 곳에 고이 모셔두셨더군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개새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상간녀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끼는 여자라서 신장 하나 주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만만한 저한테는 신장이 없으니 이혼하자고 하고 어리석은 윤정이녀는 꼬여내서 돈 몇 푼 쥐어주고 신장을 뜯어낸 거였어요. 결국 남편의 큰 그림은 저와 이혼하고 신장은 윤정이에게서 얻고 버린 뒤에 애척과 재혼해서 살려고 했던 거죠. 사실 상간녀가 윤정이라는 게 좀 의아하긴 했었어요. 제가 앞에서 그랬죠. 차마 하면 안 되는 짓을 저지를까봐 흥신소 직원이 준 사진을 그때 보지 않았다고요. 그때 사진은 보지 않았지만 인적사항은 대충 들었거든요. 분명 흥신소에서는 새파랗게 어린 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정이는 저보다 몇 살밖에 어리지 않은 데다가 약간은 노안이거든요.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윤정이가 그렇게 어린 년은 아니고 저보다 몇 살 어린데 왜 어린 년이란 표현을 쓰지? 하고요. 그 궁금증이 이제야 풀린 거죠. 그 어린 년이 윤정이가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진짜 애첩년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을 봤더라면 애첩년이 있다는 것도 남편 친구놈이 말해주기 전에 알았을 텐데요. 전 그것도 모르고 참 한심하죠. 이 녹음 파일만 들으면 윤정이가 애첩년 얘기를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다시 사진을 부탁했죠. 진짜 애첩년과 남편이 함께 있는 최근 사진을요. 흥신소 직원은 하루도 안 되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가져다 주더군요. 둘이 얼마나 붙어 있으면 그러겠어요? 제 생각에도 녹음 파일을 들어본 윤정이는 녹음 파일 속 남편 친구 놈의 얘기를 믿을 수 없다면서 거짓말 치지 말라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즉, 애첩년의 존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남편한테 앙심을 품은 사람이니 무슨 말인들 못하겠냐고요. 언니, 지금 나보고 이걸 믿으라고? 다 조작한 거잖아. 남편 절친이라는 그 친구놈 나도 몇 번 술자리 해봐서 아는데 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 말을 믿으라고? 괜히 돈 문제로 남편이랑 어긋나니까 나랑도 깨져라는 심정으로 어깃장을 놓은 것 같은데 나 어리석지 않아. 이런 걸로 절대 내 남편 못 놔줘. 그리고 남편도 나 안 버릴걸? 뱃속에 우리 애가 있는데 어떻게 헤어져? 너도 참 철없다.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무슨 남편이니? 남편 소리가 절로 나와? 참 한심해서 원. 윤정아,
내가 꼭 이렇게까지 너한테 알려줘야겠니? 하면서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남편과 애첩의 알콩달콩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줬죠. 그 사진을 보더니 여태 아니라며 현실을 부정하던 윤정이가 믿어지는지 얼굴이 샛노랗게 변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서서 남편과 윤정이가 싸우는 걸 보고 있었죠. 흥미진진하더군요. 윤정이는 손에 들고 있던 남편과 애첩년의 사진을 남편 앞에 던지더군요. 이 나쁜 자식! 애첩년 신장은 아까워서 주라고 못하겠디? 사진을 한 장 한 장 유심히 보던 남편놈 하는 말이 사진 잘 나왔는데? 역시 내 이쁜 아가는 사진빨까지 잘 봤네. 하면서 능청을 떨더군요. 남편의 말이 윤정이가 치를 떨더군요. 뭐라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너 정말 이렇게 떽떽거릴래? 시작은 너잖아. 네가 먼저 나 좋아했잖아. 형부 멋져야 하면서 꼬리치던 게 누군데. 신장 하나 달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내내 하면서 수술 날짜 잡은 게 누군데 그래. 다 자업자득이야. 인생 공짜 없어 이 멍청한 년아. 그러자 윤정이가 그러더군요. 남편과의 사랑 타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슬슬 자신의 앞날이 걱정스러웠겠죠.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요. 그럼 뱃속의 아이는 어쩔 건데? 우리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순 없잖아. 하며 매달리려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 그게 걱정이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무슨 죄인가요? 하지만 남편은 냉담했어요. 윤정이의 전략이 먹히질 않았죠.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내가 신장 달라고 했지 아이 갖자고 했냐? 아이는 씩 올리고 갖자고 했는데 아이는 네가 가진 거잖아. 나 확실히 가지려고 말이야. 내 발목 잡으려고 말이야. 왜? 애 낳으면 내가 너랑 살림이라도 차릴 줄 알았냐? 너 내 스타일 아니야. 신장 수술 받고 나면 뭐 결혼? 턱도 없어. 아이, 그것도 헛소리야. 너 버릴 계획이었어. 녹음 파일을 듣고도 남편의 속셈을 믿지 않았던 윤정이는 남편의 입을 통해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야 닭똥만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러고는 남편에게 사납게 다그쳤어요. 그럼 양육비 줘. 그러자 남편 하는 말이 얘가 산수가 아이의 꽝이네. 야, 내가 네 빚 갚아준 건 생각 안 나냐? 나 아니었음 너 신용불량자 됐어. 고맙게 생각하고 카드값 막아준 걸로 퉁치자. 그거면 양육비하고도 남는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고 그걸로 제가 고민을 했던 걸 알았기에 윤정이는 아이로 남편의 족쇄를 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나름 머리를 쓰긴 했지만 잔머리 굴리는데 남편 따라갈 사람이 없죠. 이 일로 남편이 인간 쓰레기라는 걸 확실하게 알겠더군요. 남편은 만삭인 몸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불고 하는 윤정이를 버린 채 가버리더군요. 이 그림은 조금 씁쓸하더군요. 하지만 뭐 다들 자업자득인 걸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순간 생각했죠. 이 사진을 흥신소 직원에게 부탁한 게 참 잘한 일이라고요. 남편이 자리를 뜨고 나서 한참 동안 말없이 눈물만 흘리던 윤정이가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군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잠시 미쳤나 봐. 내가 눈에 뭐가 씌었나 봐. 용서해줘. 그리고 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아이 어떡하지? 뭘 어떡하지? 나라고 답을 알겠니? 넌 그저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지. 상대가 당할 고통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말이야. 윤정아, 이제 알겠지? 호구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네가 벌인 일이니 벌 받아야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 윤정이가 찔찔 울면서 저에게 묻더군요. 언니, 형부랑 다시 살아야지. 애참년 어떻게든 떼내버리고 말이야. 너 지금 고향의 쥐 생각해주니? 언제는 이혼하라고 난리더니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바람둥이랑 살을 섞고 살아? 나한테 그동안 했던 거 다 벌받게 해야지. 윤정이는 갑자기 제 편을 들면서 남편이 벌받기를 원하더군요. 그래 맞아 언니. 저 사람이랑 애참년도 혼 좀 내줘. 나 억울해. 그 상간녀 고소해버려. 하면서 질질 짜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윤정이에게 똑똑하게 말했죠. 윤정아, 너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도 상간녀야. 너도 벌 받아야지, 미친년아.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너부터 소송 걸 거야. 뭐? 나보고 호구를 하고? 이혼 좀 해주라고? 참나. 네가 나한테 했던 거 배로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 저는 그간의 증거 자료를 모두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제출을 했죠. 윤정이도 벌받게 하고 남편도 벌받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남편의 애첩년도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윤정이만 참 교육할 순 없잖아요. 남편도 벌받아야죠. 그간 너만 속 편하게 살았지? 돈 많은 남자랑 살면 세상 다 가질 줄 알았지. 그래, 가정 있는 남자 꼬드겨서 사니까 좋았냐? 코맹맹이 소리로 아양 떨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좋았지. 그래서 널 사랑한 줄 알았지. 근데 인연아, 정신 바짝 들게 해줄 사실 하나 알려줄까? 네가 죽고 못 사는 돈 많은 네 남자는 상간녀가 있단다. 그년한테는 지 몸에 필요한 신장을 받았단다. 그리고 그년 몸속에는 네가 사랑하는 놈의 아이가 자라고 있단다. 그랬더니 그 애첩녀는 자기가 유부남 꼬신 건 괜찮고 상간녀가 유부남을 꼬셨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더군요. 그년 저 만나게 해주세요. 가만 안 둘 거예요. 임자 있는 남자를 감히 꼬셔요? 어이가 없더군요. 임자 있는 남자를 꼬신 건 너도 마찬가지야. 웃긴다 너. 그래 알았어. 내가 그냥 연락처 줄 테니까 치고받고 한번 싸워봐. 구경 갈게. 저는 애첩년에게 윤정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죠. 윤정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던 말든 죄할 바 아니죠. 하여튼 웃긴 년들이더군요. 옛말에 첩년이 첩년꼴 못 본다잖아요. 윤정이는 애첩년을, 애첩년은 윤정이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더 웃긴 건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윤정이랑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이틀 뒤쯤이었을 거예요. 남편은 제가 애첩을 찾아갔다는 것을 알고서는 무슨 자격으로 그러냐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네가 뭔데 사랑스러운 내 아가한테 찾아간 건데? 나 우리 아가랑 잘못되면 네 탓이다. 너한테 책임 물을 거야.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제 할 바 아니죠. 저는 윤정이는 물론 남편에게도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하고 침을 뱉고 나와버렸어요. 영원한 빠이빠이 안녕을 했죠. 그런데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참 재밌는 일이 또 있었죠. 최근 남편 친구 놈이 저를 찾아와서는 박장대소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군요. 재수씨, 애첩년이 홀라당 베껴먹고는 외구로 튀었답니다. 어찌나 쌤통이던지. 그 자식이 악한 놈이지만 또 허술한 데가 있어요. 내가 베껴먹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아쉽지만 그 자식 홀라당 거지 돼서 제가 다 시원합니다. 이제 재수씨도 두 다리 뻗고 사세요. 맞아요. 제일 나쁘고 치사한 놈은 과거의 제 남편 놈이죠. 그렇게나마 남편 놈의 소식은 들었고 가끔은 궁금해요. 윤정이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을지, 또 남편은 애첩에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미련 때문이 아니라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